네, 안녕하세요. 금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딱 2주 만에 보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가 설 연휴로 휴장이었었죠. 오늘 코스피가 2680까지 올라왔어요? 예, 저 신고가 돌파했죠. 네. 지난번에 신고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밀려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수급도 좋아지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저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이 시장을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10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2월 달 들어서만 5조가 넘었어요. 자, 현물 올해 들어 10조, 2월 달 들어서 선물 5조. 자, 그리고 저 우편 수급까지 콜 매수, 풋 매도 이렇게 되니까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이죠. 자, 그래서 시장 수급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자, 이런 것들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 금사님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그런 종목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내용은 아니에요. 발표가 되고 나면 일시적으로 조금 조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일본 시장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 꾸준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쪽 선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도 했을 가능성도 좀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되게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코스피 시장만 이렇게 간다라면 또 원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여건들 이런 것들은 수급 기반이 외국인들이 좀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3월 초에 중국은 양회가 있습니다. 그 양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발목을 잡은 게 중국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양회에서 또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심에 있어야 돼요. 중심에 가치주들 이런 것들도 중심이 될 수 있고요. 또 올해는 AI를 빼면 얘기가 안 되는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 이런 쪽들 좀 보시려면 AI하고 관련되는 반도체라든가 그 기타 여러 가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좀 줄을 좀 잘 서셔야 됩니다. 줄. 군대도 줄을 잘 서야 되고요. 우리 인생살이도 줄을 잘 서야만이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저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일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은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것이 AI 반도체잖아요. 그죠? 반도체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은 제약바이오도 좋습니다. 흐름이. 제약바이오도 한 종목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은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으나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 다른 종목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은 로봇 관련되어 있는 한 종목 가지고 계시고, 그 정도로 좀 가지고 있으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방산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게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보고 계시는 게요. 이 차트가 여러분들 어떤 차트 한번 보세요. 이런 차트가 여러분 이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차트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한국전력이 있잖아요. 한국전력이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한국전력이에요. 삼성물산에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삼성물산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한국가스공사의 이런 차트를 보고 제가 좀 생각나는 이야기가 제가 좀 한자로 한번 써보겠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상전백해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상전백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제가 해드리냐면요. 야, 이게 상전백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예, 이게 뽕나무 상자입니다. 뽕나무 상자고 밭전자입니다. 이게 풀을 백자입니다. 이게 바다해입니다. 상전 백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뽕나무 밭이 풀은 바다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 시장이요,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은 여러분들 시장 자체를요,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조만간에 코스피가 2,800포인트 저는 돌파 나온다고 보고요. 3,000포인트도 저는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아니에요. 저는 3,000포인트도 가능하다고 봐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와준 상태에서 AI가 주도권 쥐고 치고 달아나면요, 3,000포인트 갈 수 있어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증권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거기서 실시간이라는 그런 탭이 있는데요, 그걸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궁금한 종목, 매수가, 목표가,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뭐 매수하시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질문 다 가능하시고, 주식 관련되는 거면 어떤 거든 질문이 가능하시니까 해주시고요. 또 전화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죠. 전화번호는 서울전화 02-325-8200 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요, 우리 PD님들이 받아서 시청자님 궁금하신 사항들 이런 것들 잘 해결하실 수 있게 저희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그때 뭐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셔도 되니까 지금부터 저 유튜브하고 전화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종목은 제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광밴드를 올려주셨습니다. 11,2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뭐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은 떨어져 있는데 큰 차이는 없네요. 자, 비중은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성광밴드는 저 피팅 업체죠. 관리음새. 근데 얘네들이 옛날에 굉장히 경쟁이 심했어요.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가 지금 뭐 죽을 업체들 다 죽고 이제는 살아남을 업체들 뭐 요런 쪽들이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PBR 주식들, 요런 것들이 저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죠. 이 뭐 0.5배 아래 뭐 이런 것도 저PBR이지만요, 한 배 아래에 있는 종목들, 요런 것들은 실적만 늘어난다라면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광밴드의 저 주당 순자산이 17,900원 정도가 되네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7,9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가 11,000원대에 있으니까요, 굉장히 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적 부분만 되면 나중에 때가 되면 좀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작년에 한 48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예상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이건 나와 봐야 되겠지만요. 자, 뭐 한 480억 정도가 나오는데 예상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3,100억입니다. 주가 자체도 실적에 비해서도 싼 거예요. 원래 이게 주가를 산정할 때 이 자산가치 1, 수익가치 1.5, 1대 1.5로 산술평균을 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데요. 자, 그 어떤 잣대를 갖다 대든 다 좋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방산업, 조선 쪽들 지금 몇 년치 일거리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광밴드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지금은 관심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요, 때가 되면 좀 치솟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요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좀 매수해서 조금 기다리신다라면 중장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중기로 보시면요,
뭐 한 13,000원대 중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 중기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장기로 보신다라면, 그보다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17,000원대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추가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고요. 사서 기다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께서는 그 매수 문의를 올려주셨네요. 예, 고려 제강이 되겠습니다. 고려 제강을 매수해도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분께서 고려 제강을 매수해도 되는가를 물어본 제가 의도를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나와 있는 고려 제강을 매수하는 이거 최근에 보세요. 예, 주가 급등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게 저 PBR이잖아요. 지금 PBR이 그 0. 뭐 거의 4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온 거죠. 여러분들. 고려 제강이. 이 고려 제강은 여러분들 로프죠, 로프. 로프 쪽이나, 요런 로프 쪽에 상당한 강자를 가지고 있어요. 로프 쪽에는, 그죠? 그 다음은 뭐 선제 쪽이잖아요, 선제 쪽.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크지 않은 거죠. 이런 종목은. 이거는 이번에 매도를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이 종목에 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섹터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신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신규 매수할 종목이 아니에요. 자, 제가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그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요, 앞으로 기업 자체가 있잖아요.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차트가 있잖아요. 가장 저점에 있는 종목을 고르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일봉이잖아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주가 빠진 거 없죠, 그죠? 보세요, 주가 빠진 거 없잖아요. 주가 하나 빠진 거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방송 도중에 이야기할 때 이게 나와 있는 한국가스공사 이런 주식은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월봉 보세요. 이게 연봉 차트예요. 주가가 가장 바닥에 있잖아요. 이런 주식을 사면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고려 제강은 신규 매수 종목이 아니라는 거, 이거 지금 자리에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폭이 별로 없어요. 이거 먹기가 이제 어려워요. 여기가 30% 올라왔잖아요. 이미 30% 올라오고 그 다음 날 26%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단기 50% 올라왔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규 매수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자, 다음은, 바이오니아 올려주셨습니다. 26,600원에 7% 매수하셨네요. 자, 한번 수익 본 후에, 오늘 종가 근처에서 재진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시장의 중심에서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밸류에이션이 싼 그런 기업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적정 주가 구할 때 뭐 자산 가치, 수익 가치 1대 1.5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어떤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썩 선호하는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이 바이오니아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하는 기업이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부분들 뭐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원래 이게 이 바이오니아가 우리나라 국내 벤처 1호로 이렇게 탄생한 기업이에요. 근데 시간이 아주 오래 90년대니까 그게 되게 오래 지났습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제는 뭐 실적 되는 만큼 그 정도만큼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 2019년까지는 적자가 나다가 2020년도에 굉장히 크게 흑자 전환을 했죠. 그랬다가 또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2년도에 115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4분기까지 한 90억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영업이익 기준. 자, 그러면 현재 이 주가 자체가 6,8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자, 뭐 썩 매력 있는 그런 주가 위치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차트라도 이뻐야 되는데요. 지금 차트도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이때 작년 5월 달이네요. 5월 달에 77,000원 정도 고점 기록하고 난 다음에 계속 밀렸어요. 계속 밀려갖고 지금 뭐 이 엄청난 기간 동안 주가 자체는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뚫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없다 하더라도 뭐 AI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래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은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수급 자체도 보시게 되면 밑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하신 가격 뭐 오늘 종가 부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올라오면 이 종목은 좀 일단 정리를 하시고 우리 야인시대에서 오늘도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자, 요런 부분들 히든 카드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요런 쪽으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니아는 뭐 내일 좀 플러스 나오면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분께서 PSK를 가지고 계시네요. 24,5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 PSK라는 종목을 제가 지금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직 아마 미국에 지금 같은 경쟁업체가 미국에 램리스치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일본의 히타치라는 기업이 있고요. 지금 PSK와 지금 동종업종이라고. 아마 램리스치하고 아마 소송이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소송이. 이게 아직까지 아직 해결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확인 아직 안 해봤는데 제가 반도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반도체 공부를 약 한 3개월 동안에 제가 약 일주일에 한 7시간씩 제가 반도체 공부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천안에 있는, 지금 상무하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PSK가 아마 램리스치하고 아마 소송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해결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램리스치 그러면은 세계적인 식각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세요. 한번 확인하시라고. 최근에 보시면 보세요. 최근에 유진테크라는 종목 보세요. 예, 최근에 유진테크 주가가 이게 보세요. 이게 급락했던 이유가 왜 급락을 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세요. 이게 유진테크 주가가 최근에 한번 급락을 했어요. 보세요. 유진테크가.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요 PSK는 되도록임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24,500원이니까 매수 가격 정도 오면 정리를 하세요. 요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뭐 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도 오면. 매수가 정도 오면. 한 24,000원 정도 오면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제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반도체, 제가 전교석자, 제가 1위부터 제가 10위까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반도체 1위가 뭡니까? 한미반도체, HPSP, 유진테크, 오니QNC. 여러분들, 그 다음은 리노공업, 그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KC텍, 여러분들,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동진세미캔. 다 저 애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 전교석자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 안에 이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종목 내가 넣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대강대강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종목 진짜 대강대강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엄청난 반도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소송권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가 정도 오면 매도하고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종목에 배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 종목 매수가 정도 오면 팔고 차라리 리노공업을 사세요. 리노공업을. 그게 더 100번 낫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WCP 올려주셨습니다. 41,300원에 비중 50% 예, 매수 들어가셨네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비중 질렀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 주식 시장에서 뭐 우리 시청자님도 확신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비중을 실으셨겠지만요. 꼭 비중을 실는 게, 비중을 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중 50%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비중입니다. 자, 뭐 비중이라는 거 그런 거 무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뭐 분리막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중국산 분리막들 이런 것들을 IRA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지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를 좀 늦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뭡니까? 선거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선거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다라면 아무래도 전해가 2차 전지 쪽 전해 같은 탄력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거 진짜 주봉 보고 15주 연속 음선이 떨어졌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때마침 이때 제가 종목 상담을 하는 나프로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좀 반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등 나온 이후에 거의 제자리까지 다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상태는 기술적인 부분들만 본다라면 여기서 바닥을 한번 찍은 자리가 있죠. 그리고 지금 한참 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님 생각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시청자님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주가가 반대로 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니까 여기 38,300원이라는 가격이요. 이 가격은 정말 생명선이에요. 이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최저가를 여기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고 밀리는 과정에서도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38,300원입니다. 일단 뭐 확신이 가셔갖고 매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38,3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꼭 리스크 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금호 타이어에 네, 금호타이어 매수 가격이 얼마고 비중 몇 프로입니까? 6,820원에 10%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거 지금 타이어가, 이게 나와 있는 한국 타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게 보시면은 넥센 타이어가 있어요. 이게 넥센 타이어고요. 이게 동아 타이어도 있어요. 동아 타이어. 그 다음은 한국엔 지금 컴퍼니도 있어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지금 타이어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게 나와 있는 금호 타이어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금호 타이어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이제 타이어 업종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다 괜찮습니다. 지금 타이어 업종들이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괜찮으니까 이거 같이 놓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이게 현대차입니다. 주가, 그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그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이게 현대모비스죠. 자동차 가면 자동차 타이어도 하나의 부품이니까, 그죠? 하나의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요 금호 타이어는 이제 지금 요 자리는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 저는 왔다고 봐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가져가시면 되고, 왜냐면, 예, 주가가 이렇게 벌써 이겼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끝에 가잖아요, 끝에요. 이게 주가가, 이게 끝에 가면 어떤 상이 벌어지나,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마지막에 발산을 해요, 이렇게.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주가는 1, 2, 3, 4 마지막에 발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 발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발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산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한 10%짜리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10%짜리가.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7,500원 정도. 예, 7,500원 그 정도에서는 예,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차라리 지금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싼 게 현대모비스가 가장 싸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모비스로 바꿔 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현대모비스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를 보면 제가 몇 개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현대모비스 주가가 워낙 지금 주가가 쌉니다. 차라리 이 주식을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현대모비스 주가 훨씬 더 싸요. 이걸 잡아가지고 한 30만 원 가져가면 되잖아요. 현대모비스 매수해서 한 30만 원이나 한 2만 원 가져가면 돼요. 그럼 이게 나와 있는 지금 그 모타이어 가지고 수익 내기가 그렇게 저는 쉽지 않아요. 마지막 한 번 더 발산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7,500원에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BH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22,400원을 매수가로 하셨네요. 자, 그리고 비중은 10%, 뭐 종목 진단하고 목표가, 그게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이 BH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BH 같은 종목은 애플 쪽들 이런 쪽이 애플이 좋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좀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종목들인데요. 지금 애플이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폴더폰을 삼성에서 만드니까 애플도 만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하기에는 올가을 정도나 뭐 내년 정도 이때 폴더블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가 애플이 폴더블폰 제작을 만드는 거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건 못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거는 보면 애플의 좀 굴욕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삼성전자가 진짜로 또다시 보면 대단한 기술력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 이쪽도 애플이 지금 안 좋죠. 중국 정부에서 뭐 애플폰 공공기관에 갖고 오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또 뭐 저런 것들 과징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BH 같은 경우도 애플 쪽이 좀 이렇게 안 좋다라면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 시장 예상치가 나오는 게 올해 실적이 원래는 한 1145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치로 나왔는데요. 자, 이거보다 훨씬 아래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부분 나온 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뭐 작년에 855억 정도, 영업이익이 855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예상치가 지금 1,000억이 훨씬 넘었었는데 한 1,145억 정도가 예상치였었죠. 이 실적도 저 시장의 눈높이보다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표가도 목표가지만요.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님 여기서 이 전저점 깼을 때요. 18,300원 정도네요. 이 전저점, 여기 있는 저점을 깼을 때 그때는 일단 저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게 맞았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뭐 그냥 좀 놔두면 올라오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뭐 전저점도 깨버렸고 뭐 매도할 자리 그 자리도 조금 놓쳐버린 것 같은데 자, 오늘 저점 있잖아요. 17,310원
이 가격이라도 더 이상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자, 더 이상 훼손시키면 안 되고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조금 달긴 달았는데 기관 외국인들 다 매도하고 있어요. 기관이 온 27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3만 2천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건 목표가는 시간은 좀 되게 뭐 시간이 지나서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어떤 목표가를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기는 어렵고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한 2만 원 정도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받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오늘 저가 17,310원이라는 가격을 지켜줘야 돼요. 17,310원 또다시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2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그 SK 바이오팜 하나 봐드릴게요. SK 바이오팜을 10만 3천 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어떻게 전략을 이제 물어보셨네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게 SK 바이오팜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게 SK에서 사실은 바이오 성장 동력으로 지금 키우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SK 그룹에서. 근데 이게 SK 이게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어떤 거 하나는 이 기업이 전 세계에서 1위냐면요. 우리가 내전증. 요 내전증 쪽에서는요. 지금은 이게 내전증의 신약이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SK 바이오팜의 이 내전증에 대한 신약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시장이.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스페인 쪽에 이미 출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요 수요는요. 상당히 지금 빈약해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시더라도 어디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되냐면요. 포커스는 전부 다 비만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당뇨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 치매 여기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제약 바이오는 비만이나 당뇨나 치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큰 기업들 보시면 전부 다 비만, 당뇨, 치매 쪽이에요. 일라 12 같은 기업들 보세요. 노보노티스크 같은 그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 전부 다 비만, 당뇨, 치매 쪽이에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SK 바이오팜은 요 내전증 하나 가지고는 이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볼까요? 제가 이 기업에 지금 제가 실적을 한번 볼게요. 아마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죠? 아마 흑자가 아닐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2020년도에 그때 당시에 적자. 잠깐 흑자 나왔다가 적자잖아요. 그죠? 다 적자. 지금 2년 연속 적자예요. 거기에다가, 보시면요. 거기에다가 지금 재무구조도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금산 그러면 재무구조를 제가 봐드리는데, 재무구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단기 차익금이 500억이 늘어났죠? 이거 보세요. 단기 차익금 하나도 없다가 제로 하다가 500억이 늘어났잖아요. 이 500억이 지금 단기 차익금이 늘어났어요. 이거는요,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저는요,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내가 어떤 걸 이야기해드리냐면 한미약품을 하시든지, 종건당을 하시든지, 동국제약을 하시든지, 보령을 하시든지, 차라리 그런 기업을 하세요. 이게 나와 있는 SK 바이오팜 이 종목을 10만 3천 원 20%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략을 짜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86,500원이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아마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 대신에 요거는 제가 손절가는 얼마를 제가 제시해 드리냐면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손절가는요 8만 여러분들 이게 8만 4천 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손절하셔야 돼요. 이게 손절이에요. 그리고 위로 가면 이건 얼마까지는 갈 수 있냐면 이 종목은 9만 5천 원 정도 되면 전략 매도하세요.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덱스터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1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오래 들고 계셨다. 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이 덱스터는 올해는 좀 기대되는 그런 일들이, 모멘텀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런 거 있죠. 오징어 게임 시즌 2. 자, 여기서 요게 아마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덱스터가 오징어 게임의 시즌 1에 참여를 했던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오징어 게임이 대히트를 치고 뭐 넷플릭스 주가까지 많이 올려놓은 그런 컨텐츠가 오징어 게임이니까요. 지금 시즌 2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가까이는 다음 주 월요일이겠네요. 다음 주부터 저 MWC 2024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가장 화두가 될 건 AI예요. AI가 가장 화두가 될 거고, 뭐 6G도 있고, 그다음 로보틱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XR 확장현실, 요런 게 또 화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모멘텀은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매도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매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덱스터 같은 종목들이 끼가 있어서 움직이면 되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추가 매수까지 해서 뭐 좀 들고 가려면요, 이 실적이 담보가 돼줘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적자폭은 약간 줄었습니다. 자, 뭐 한 4,100만 원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재작년보단 줄었지만 그래도 적자는 적자라는 얘기예요. 올해도 뭐 흑자 전환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문제고, 또 흑자가 이렇게 전환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폭의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때그때 모멘텀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6,2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뭐 좀 10,000원 넘겼다가 요거 1월 달에 10,000원을 넘겼었네요. 요거 아마 저런 것들 CES 관련되는 그런 기대감들 뭐 이런 것도 좀 작용한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지금 밀린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들 있죠. 뭐 XR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시즌 2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쪽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잘라 팔 필요는 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좀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조금 해보시다 보면 이 오징어 게임이나 뭐 그런 거 시즌 2 나올 때쯤 되면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즌 2 나올 때쯤 해갖고는 한 14,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좀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유니캐스트 9,000원에 10%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그죠? 우리가 비메모리 솔루션 공급업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유통업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이 그게 지금 보면은 그 종속회사 중에서 드림텍이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드림텍. 자, 한번 볼까요? 드림텍 비중을 몇 프로 가진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보시면 이게 지금 드림텍의 비중을 얼마를 가지냐면 지금 32%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기업을 지금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요, 이게 IoT 링크라고 있어요. 이 기업도 상당히 유망한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자회사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종목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기업이 지금 유니캐스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있잖아요. 반드시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조정이 들어옵니다. 볼까요? 보시면 지금 단기 주가 올라온 폭 보세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주가가 사실 이 종목이 언제부터 올라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 가격대가 여러분 이게 4,000원대예요. 이게 4,700원대 종목이에요. 여기에서 주가가 거의가 얼마까지 11,000원 가까이 왔잖아요. 거의가 100% 급등을 했어. 100%가. 그러면 주가는 눌러지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가지고 가시되 9,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10,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이까지는 뭐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오면요, 요 10,000원 정도, 요 고점을 넘기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요 고점 돌파하기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량거래가 좀 실려 있죠. 이 거래가 없죠. 아예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량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이 거래가 적어도 거래가요. 이걸 넘어가려면 10,000원대를 넘어가려면 오늘 거래량이 지금 28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하루 거래량이 28만 4천 주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최소한요 5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서 주가가 10,000원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10,000원 가까이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10,000원 가까이 한번 팔아주시기 종목겠죠. 온 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예, 매매를 하시려면 제가 아까 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어떤 기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게 리노공업이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왜 자꾸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예, 리노공업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기업을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유니캐스트는 가져가시다가 9,000원 조금 넘어가 10,000원 오기 전에 꼭 매수가까지는 9,000원 정도 오면 손실이 없으니까 팔고 나와가지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리노공업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신산업 올려주셨습니다. 26,600원에 매수하셨고요. 야, 비중이 50%나 실으셨네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아까 비중 50%또 이렇게 좀 올려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자,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예. 명신산업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셨죠? 예, 비중은 50%, 그쵸? 예. 예,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실으셨나요? 예, 거기서 그 단가를 조금 높게 해서 샀는데, 그때 좀 내려갔을 때, 그때 예. 영업시도도 잘 나와가지고, 예. 조금 뭐 올라가면 바로 팔자라는 생각으로 물을 예. 좀 탔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이렇게 내려갈 줄은 영업시장이 좋은데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도 뭐 주식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뭐 예. 이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 그런 예. 것 같더라고요. 거의 주가가 실적하고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실적이 좋다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주식에서 돈 못 벌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애를 먹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비중 50%는 좀 너무 과합니다. 너무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실으신 것 같고, 뭐 요게 뭐 미국의 테슬라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테슬라가 좀 좋으면, 주가 움직임이 좋으면 이 명신산업도 마찬가지 되게 좀 좋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뭐 전기차 전환 속도 뭐 조금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실적 자체는 되게 좋기 때문에 야, 이거 비중이 50%나 되지만 않았으면 좀 그냥 시간을 좀 투자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여기서 또 비중을 더 실는 거 그거는 정말 자살행위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작년에도 한 2천억 이상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으니까요. 그리고 올해도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2천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 예상치를 좀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라면 지금 주가 자체는 여기서 뭐 이렇게 좀 횡보를 좀 하다가 한번 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시청자님 일단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유해서 들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오려면 여기 보면 이쪽에서 고점 찍은 자리가 있죠. 그리고 그 자리는 또 11월 달에 또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가격은 19,000원 조금 위에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면서 매도하기는 조금 아깝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좀 해보시고 19,000원 이상 정도까지 가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50%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요거를 한 30% 정도를 좀 덜어내세요. 덜어내셔갖고 만 20% 정도 비중 그 정도 실으시면
그거는 조금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19,000원 좀 위에 선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예, 아이고, 바쁘신데, 한마디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번에 제가 15,000원, 6,000원대 가서, 저도 예. 보니까 18,000, 19,000원대 너무 매물대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50%더 실은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18,000원대에 맞춰가지고 그냥 아예 그때까지만 올라오겠더라고요. 몇 달 사이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예. 한 18,000원 정도는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략 매도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생각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난 16,000원대 정도 떨어지면 예. 50%더 실어가지고 예. 그럼 18,000원 좀 밑으로 되겠더라고요. 18,000원대. 예. 그래서 아예 거기서 탈출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시청자님, 만약에 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50%를 더 실으시면요. 그 주가가 밀려버리면 뜻하지 않은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밀려버리면 시청자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0%에서 추가로 더 실는 건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있는 것만 조금 보유하시면서 말씀드렸던 가격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그 사마 콘덴스 하나 봐드릴게요. 사마 콘덴스 매수 가격이 45,000원에 30% 가지고 이분께서 보니까 45,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는데 보유한 기간이 2년이네요. 2년요. 2년 동안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거죠. 매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셨네, 그죠? 우리가 사마 콘덴서, 그래, 우리가 뭐 전력용 콘덴서나 우리가 적천용 콘덴서 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국내 유일의 뭐 콘덴서, 뭐 종합 메이커라 보셔도 뭐 가언이 아닌 기업이잖아요, 그죠? 사마 콘덴서가. 근데 이 종목은요, 실적은 꾸준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금 조선업종도 그렇습니다. 조선주도요. 향후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지금 아직 관심을 받지 못해. 이게 나와 있는 뭐 산마 콘덴서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종목은 매기가 옵니다. 당분간은 매기 오기가 쉽지 않아요.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양 지금 2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데 그 대신에 이거는요 앞전 요 고점이 있잖아요. 요 이상은 당분간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 종목을 30% 되는 비중을 가지고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 정도 오면요. 요 정도 요 가격대가 거의가 얼마입니까? 거의가 4만 원대예요. 요 가격대가. 요 4만 원 정도 오면 이때는 한번 팔아주세요. 비중을 30%를 가지고 계시니까 적어도 절반이라도 15% 절반은 매도하세요. 다 팔기가 아까우시면 15% 정도 한 팔아주는 게 맞아요. 팔고 나머지 15% 가지고요. 다른 종목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관심이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보시면 이게 이런 종목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지금 못 가는 종목군들이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주식도 있잖아요. 나중에요. 지금 자리가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주식도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삼성중공업 이런 주식도. 관심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요 종목 이렇게 하세요. 이게 나와 있는 사마 콘덴서는요. 4만 원 정도 오면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어라인 소프트를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22,7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20%.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저런 거 3D 의학 영상 분석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죠. 비슷한 기업이라면 의료 AI 관련되는 그런 쪽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뷰노나 루닛, JLK 이런 종목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요게 상장된 거는 작년 9월 달에 상장됐습니다. 상장됐을 때 당시에 좀 너무 스펙하고 합병했는데요. 처음에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46,000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2만 원도 깨진 상태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깨지는 수가 있죠.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조금 모멘텀 자체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자, 이달 말에 유럽의 영상의학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좀 참여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뭐 어떤 얘기 나올 가능성들 이런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시청자님 지금 올려주신 게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불안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걱정이다라고 해 주신 걸 보면요. 자, 그렇다면 주식 투자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될까요? 그거죠. 실적이 찍혀 나오는 종목을 하면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자, 실적이 없고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얼마나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예요. 자, 일단은 주식 투자 불안해하면서 주식을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AI 쪽도 작년 초에 워낙 좀 많이 이렇게 한번 크게 시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참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려면 이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자,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이상 되는 기업이죠. 자, 이 JLK가 시가총액이 이쯤 될 거예요. 비슷하네요. JLK가 2,490억, 코어라인 소프트가 2,450억이니까 둘 다 비슷비슷한 모습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실적 부분들, 이 부분들이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실적이 확인이 안 되는 게 9월 달에 좀 상장을 냈고 아직 저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일단 매출액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JLK보다는 좀 많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일단 보유를 조금 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대신 이 가격 전 저점 찍었던 자리 요게 거의 최저가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16,900원을 작년 11월 달에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16,930원 찍었네요. 자, 요거 16,900원이란 가격, 이 가격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이탈되게 되면 시청자님 그땐 꼭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요.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한 22,000원대 후반 정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가 되겠네요. 그쯤에선 또 저항선이 있으니까 그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먼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고요.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될 가격은 16,900원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1부는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